지금부터 실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과 똑같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외형만 비슷한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한국의 문화, 기술, 심지어 생활 양식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한 곳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심지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된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을 정도로 한국과의 깊은 문화적 연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그 나라에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취업과 일상생활, 심지어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한글을 모르면 왕따가 된다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과연 어떤 나라가 이런 극단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주인공은 바로 몽골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몽골은 전례 없는 속도로 한국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리의 간판부터 시작해 주거 환경, 식생활, 심지어 언어까지 한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국가적인 트렌드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구조와 가치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 곳곳에는 한국어 간판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아침마다 삼각김밥과 떡볶이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한글 동요를 부르며 자라고 대학에서는 한국어 전공이 가장 인기 있는 학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곧 품질 보증서로 여겨지고 한국 기업의 진출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확실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실과 한국의 문화, 기술, 그리고 가치관이 어떻게 하나의 나라를 변화시켰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국계 몽골인 한지민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몽골 정부 산하 신도시 개발청 스마트 인프라 기획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몽골의 척박한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며 자랐던 제가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도시에서 유학하며 경영학을 공부하고 다시 고향 땅 몽골로 돌아와 국가의 미래 도시를 설계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한국과 몽골 두 문화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서울의 분주한 도심 속 빌딩 숲 사이에서 저는 두 나라의 삶을 모두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몽골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금, 저는 한국의 도시 개발 모델이야말로 우리 몽골에 가장 적합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업무차 울란바토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몇 번이고 갔던 도시였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한 사명감을 안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로비를 빠져나오던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의 입구부터 도심으로 이어지는 길가 양옆으로 빼곡히 들어선 간판들, 그 모든 간판에는 익숙한 한글이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지민 팀장님, 요즘 울란바토르에선 한국어 못하면 길도 제대로 못 찾고 밥도 못 먹는다니까요. 현지 가이드 아유나 씨가 웃으며 제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현지인의 유쾌한 농담쯤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실은 제가 울란바토르 시내를 며칠간 직접 발로 걸으며 머무는 동안 하나하나 증명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몽골 한복판에서 제2의 서울이 탄생하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을 말입니다.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일부러 현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출장 때는 현장감을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란색 안내판을 보던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노선 안내와 버스 도착 시간, 심지어 광고판까지 전부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몽골어 표기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조그맣게 한쪽에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몽골은 분명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민족인데 어째서 이런 변화가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증을 품은 채 시내로 들어서자 그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거리의 즐비한 상점 간판은 모두 한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상호명들이 마트24, BBQ, 설빙, GS25 마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간판 디자인에서도 한글이 더 크고 화려하게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은 한국과 전혀 무관한 몽골 로컬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이름을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 아유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 브랜드와 한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유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몽골에서는요, 한글이 곧 신뢰의 상징이에요. 한글 간판만 봐도 품질 좋고 서비스도 친절하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요즘은 몽골 사람들도 물건을 살 때 가게에 한글 간판이 있나 먼저 본다니까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식 삶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와 동경은 이미 생활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몽탄 신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풍경이 과연 얼마나 더 충격적일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몽탄 신도시. 이름부터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몽골에 탄생한 신도시라는 뜻을 담았다는 설명과 함께 아유나 씨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저를 안내했습니다.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도저히 몽골 한복판이라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도로는 완벽하게 한국식 설계였습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선, 넓은 보행자, 도로 분리된 자전거 도로까지 갖춘 모습은 서울의 신도시 판교나 송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길가에는 한글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린 현대식 상가들이 즐비했고 건물 외관은 최신 트렌드에 맞춘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공원과 벤치, 그리고 분리수거함까지 전부 한국식 도시 디자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근처 카페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간판에는 카페 마루라는 한글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부 인테리어는 한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장 안은 현지인들로 가득 차 있었고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대부분 한국어였습니다. 직원 역시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기선 한국어로 주문하는 게 더 편한가요? 직원은 익숙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손님들이 한국어로 주문하셔서요. 가끔은 몽골어보다 한국어로 소통하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걷는데 한쪽에서 335 모여 대화를 나누는 현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외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몽골 현지인인 바트자르갈 씨와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몽골 내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민 씨, 우리는 이제 한국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기술,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바트자르갈 씨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몽탄 신도시는 이미 한국의 도시 구조를 넘어 생활 양식까지도 그대로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때 동경하던 대상이 아닌 이제는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몽탄 신도시 곳곳을 둘러보던 중 저는 한 현지 대학생인 올지바야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토픽 6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몽골 기업에는 관심이 없나요? 그러자 올지바야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몽골보다 한국 문화를 더 동경합니다. 몽골 회사는 급여도 낮고 복지나 근무 환경도 좋지 않거든요.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면서도 슬펐습니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의존이 더 깊어져 있는 현실. 이곳 젊은이들은 자국어보다 한글에 더 익숙했고 한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화보존단체에서 활동하는 소연볼드 대표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몽골어보다 한글로 대화하는 걸 더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우리의 전통 음식과 의복, 노래, 춤도 점점 잊혀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문화 자체가 사라질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울란바토르 곳곳에서는 한글 간판만 보일 뿐 전통 몽골 문자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통 만두 부주를 파는 가게보다 한국식 분식집이 더 많아졌고 젓가락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 속에서 세대 간의 갈등도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자국 문화의 소멸을 우려했고 젊은 세대는 편리하고 세련된 한국 문화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깊었고 이제는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닌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는 자부심을 느끼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두에게 좋은 변화일까? 문화적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가운데 저는 울란바토르 시청에서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간톨가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몽탄 신도시의 개발 배경과 의도를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민 씨, 저희도 전통 문화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선진국의 성공 모델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기후, 생활 습관, 주거 환경 면에서 저희와 가장 잘 맞았습니다. 간톨가 과장은 한국의 기술과 도시관리 시스템이 몽골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몽탄 신도시의 분리수거 시스템, 고효율 단열 아파트, 보행자 중심 도로 설계 등 모두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문화 수입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큰 도움이 되었죠. 간톨가 과장의 말 속에는 현실적인 고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변화와 전통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몽탄 신도시의 한복판, 거대한 광장에 서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한국 기술과 문화가 총집결된 공간이었습니다. 광장 한편에는 대형 LED 스크린에서 한국 드라마와 K-POP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신식 한국 브랜드 카페와 편의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형 스마트 주거단지였습니다. 현대식 아파트 단지들은 고효율 단열재와 온돌 시스템으로 겨울철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도 문제없었습니다. 심지어 현관 도어락, 지하주차장, 커뮤니티 시설까지 한국식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현지인 나랑투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입주한 이후 처음으로 겨울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맨발로 다녀도 발이 시리지 않아요. 아이들도 감기에 덜 걸리고요. 한국식 아파트로 이사 온 게 저희 가족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나랑투야 씨의 표정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꿈을 이룬 사람처럼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삶의 방식과 기술이 이곳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요.
몽골 정부는 한국식 개발 모델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국민 생활 향상을 동시에 이루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새롭게 들어선 스마트 공공시설과 교육기관들은 모두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몽골의 미래 산업을 책임질 기술 인재 양성에도 한국식 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는 한국어 전공자가 가장 많은 졸업 후 취업률을 자랑했고, 초등학교에서도 한글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따라 하려는 시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분리수거, 도시 청결 유지, 첨단 교통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한국식 시스템 도입 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단순한 문화 수출이나 경제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제 몽골은 스스로 한국의 발전 모델을 연구하고 자국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몽골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한국과 몽골의 미래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몽골 곳곳에서 한국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국식 아파트와 상가가 최고의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었고, 한국 기업의 진출 소식이 들리면 해당 지역의 땅값이 2배 이상 뛰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주거 단지들은 한국식 설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해 분양 첫날 전세대 완판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브랜드의 삼각김밥, 라면, 치킨은 이제 몽골 국민들의 일상적인 식사가 되었고, 몽골의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한글 동요를 부르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몽골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인 경제적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생활 철학이 몽골 사람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고 힘없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이번 울란바토르 출장에서 목격한 모든 장면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잊지 못할 울림을 남겼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문화를 배우고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바빴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거리 곳곳에 당당하게 걸려있는 한글 간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한국식 삶을 꿈꾸는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면서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당연하게 여겼던 문화와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꿈꾸는 미래요, 희망이라는 사실을요. 이 변화는 결코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겐 이상향이 되고,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 세계인의 미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소중한 위상과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긴 여정 끝에 저는 몽탄 신도시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한강을 닮은 이곳 강변을 따라 한국식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그 위로는 한국어로 적힌 표지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 한국어로 대화하는 청년들, 그리고 한글 동요를 부르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몽골, 서로 다른 두 나라는 이제 문화를 넘어 삶의 철학과 미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한국을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 속의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흘리는 땀과 노력이 먼 나라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긴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에도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